예,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사항으로 주민생활국 환경과와 위생과,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보건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거제시 환경과장 문치영.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11페이지에 우리 이제 폭염 완화 쿨링 포거 설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공원 두 곳에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설치는 잘 하셨고,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게 대구에서 먼저 했던가, 이게 어디서 먼저 했는지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도심에 열섬 현상 생기는 곳에 예. 사람 또 많이 있는 곳에 이게 쿨링 포구를 뿌리면 이게 한 5도 정도 뭐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다면서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공원은 도심 지역보다는 그나마 녹지 지역이라서 온도가 좀 도심보다는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심 지역에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있을 때 이걸 안 해가지고 그렇죠.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가 보니까 그쪽에 애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또 따지고 보면 또 그쪽에 여름에 만약에 간다면 양쪽에 물놀이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독봉산에도 물놀이장이 있고, 그 분수대가 있고 합니다. 예, 분수대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이걸 뭐 두 개만 하고 말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네네.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밀집 지역, 거제도 내 뭐 권역별로 밀집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람 밀집 지역에, 그리고 도심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그 더 부분 효과가 있겠다. 검토를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 11페이지에 우리 슬레이트 이쪽이 총 사업비는 6억 2,726만 원인데,
이제 공사비는 1억 9,471만 6천 원이면 아직 공사 완료 안 된 게 많다는 얘기죠. 9월 30일 기준으로. 예. 이 부분은 이 공사를 하고 다 완공되고 나면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네네. 지금 이것은 저번에 아, 그렇죠. 성금을 30% 지불한 거예요. 아, 이제 성금이네요. 네, 성금. 그러고 이제 최종 정산은 이제 연말에 다 이제 보고된 거 예, 보고. 예, 예. 아, 예. 이 부분도 거진 예산 소진이 거진 다 됐습니다. 다 됐죠. 네, 다 예, 돼가지고. 예. 이게 뭐 개인당 일반 건물로 볼 때 350만 원까지면 380만 원입니까 이게 지원 금액이? 일반 주택은 예. 최대 금액이 예. 334만 원입니다. 아, 334만 원. 이주택은 172만 원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 이상 또 넘어가는 경우에는 또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자부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량이 늘어난다는 건 예. 우리 그제 시민들도 사실은 이제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은 예. 예, 그래서 계속 또 좀 홍보하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 슬레이트 건축물이 한 7천 아직까지 한 7,400여 동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좀 더 앞으로 많이 해가지고 아마 중점적으로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 요즘 뭐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환경 이런 부분이 계속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우리 이제 주민생활국에 이렇게 뭐 이제 편제가 막 돼 있는데 우리가 환경과가 5번째 있다 아닙니까? 예. 좀 있으면 저는 중요도로 따지면 한 2번째 칸으로 가야 되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만이 중요한 문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그제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는데 예. 이게 우리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가 2010년도에 그때 당시 MB 정부에서 녹색 성장 어젠다 이래가지고 어제를 해가지고 예. 아마 전국적으로 예.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MB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그 방향성은 맞다. 정책의 방향성은 정말 잘 잡았는데 별로 이제 실천이 잘 안 된 건데 그러면서 우리 여기도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녹색 성장위원회 구성이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위원회 내역에 보니까 녹색 성장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환경과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죠. 잘 그래서 조례를 저도 이제 이건 관련해서 비슷한 조례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조례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비슷한 조례가 있어서 보니까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더라고요. 2010년도에 제정이 된. 그리고 그쪽에서 녹색 성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보다는 지금 어떤 또 지자체는 기후변화 대응 조례로 다시 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뭐 조례명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뭐 조례명은 뭐 나중에 뭐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녹색 성장 위원회는 이전까지는 없었다면 지금부터는 구성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예. 뭐 조례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위원회를 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이제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그제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뿐이더라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17페이지에 우리 기획예산 그 자료에 예산 전용 내역서에 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뭐 요쪽에 보니까 주민 지원 사업 실적이다 아닙니까? 예. 예산 전용 내역이 3,580만 원이 있던데 그 내용은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전용 내역에 네. 3,580만 원이. 그 부분 계장님 답변하면 안 될까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혹시나 또 예. 전용 내역이 없는 거 같아요. 없습니까? 예. 다른 내용인가?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우리 이 보니까 환경개선 부담금은 네. 납부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뭐 절반 정도 납부를 하는데 우리 다른 또 이 과태료 있다 아닙니까? 과태료에. 예, 예.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렇게 뭐 요 11페이지에 있는 저 과태료는 이거 아주 납부율이 좋습니다. 예. 2020년도는 전액 납부고. 근데 우리 환경개선 부담금은 납부율 한 50% 정도 되네요. 예. 뭐 이 금액은 뭐 10배 차이 납니다만은 각각의 뭐 이 징수가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뭐 혹시 차이가 있나요? (11페이지하고) (18페이지는) 예, 예. 예. 환경개선 부담금은 관연도 체납분이 많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네네. 최초 부과된 게 자동차부는 1994년도부터 했고 지금까지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 네. 처음에 1996년도에 네. 시설물분이라 해가지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는 시설물분은 2015년도 2기분까지 하고 이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 체납된 부분이 보면 대부분 94년부터 네. 지금까지 이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체납분이 많습니다. 아 이게요. 예, 예. 이 관연도 이게 그깁니까? 예. 94년도부터 이게 결손도 안 되고 계속 이어지. 그러니까 결손- 폐차할 때라도 이제 예.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네. 압류를 지금 걸 수 있는 것은 약 한 70% 넘게 압류를 다 걸어놨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압류를 보통 자동차에다가 걸어놓는데 네네. 자동차에 걸어놓는 이유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네네. 아니면 매매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폐쇄를 할 경우에는 아 이것을 다 어쨌든 그 회입이 되니까. 예, 개입이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가산금이 네. 3% 한 번 붙고 그 다음부터는 가산금이 추가 가산금이 없습니다.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세금이 아니고 이 하나의 부담금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 납부 이 체납 기간이 옛날부터 한 그 체납액이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네요. 예. 그냥 개선 부담금이니까. 부담금입니다. 일반적인 세금이 뭐 예. 결손해가지고 어쨌든 그 자동차를 떨어낼 텐데. 이제 운행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경유 자동차에 한해서 그렇죠.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네네. 오염 물질을 내놓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 오염 물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담금을 내라 이런 네네. 것이죠. 아 그래서 그렇네요. 예. 그럼 94년도부터 지금 예, 이제 그래. 그 관연도께 다 모여가지고 네, 지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2016년도에 네네. 한 결손 처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손 처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는데 네네. 우리가 소멸 기간이 5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이제 결손 처분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결손 처분을 그럼 결손도 예. 이제 아예 무재산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차가 가산 결손 처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가산 종결이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사망하고 어떤 상속이 자가 없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이 외국을 그렇죠. 아예 가쁘니까. 가쁜 사람들 예, 예. 이런 부분들은 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결손 처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체납액을 좀 정리할 그 뭐 이제 연간 납부율은 그렇게 낮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뭐 한 90 몇 프로는 될 거 아닙니까? 환경 개선 부담금이. 납부율은 한 부가는 8만 몇천 됐네요. 예. 연간 부가입니까 이거? 예. 연간 부가가 8만 9천 달 아닌 거고 누적이고 그죠? 연간은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납부율은 영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죠. 연간 납부율은. 연간 납부율이 한 80%.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이렇게 연간 납부다 아닙니까? 매년 나온다 아닙니까? 이거 우리 디젤차한테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갑니다. 반기에 한 번씩 나갑니까? 그러면 이제 납부가 안 되면 뭐 이제 가산세 붙는다 한번 보내고 나면 더 이상 고지서는 발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고지서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는 계속 발부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 체납액이 그러면 현재 19억이라는 부분이 영 작은 건 아닙니다. 사실 환경 개선 부담금 하나로만 본다면.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납부율을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26페이지에 수소차 지금 2020년도 관용차 한 대에 민간이 4대를 구입하셨네요. 예. 이게 올 당초 예산에 이제 할 때 39대에 12억 9천만 원 그때 예산 편성됐는데 예.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예산 확보하신다고 굉장히 또 고생을 하셨는데 예. 이제 예산 소진율이 이제 너무 이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수소 충전 인프라겠죠. 예. 그럼 우리 하이넷하고 해가지고 예. 저쪽에 세거제 주유소입니까 어디죠? 네. 예, 하기로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척 사항이 당초에는 지난 6월에 네. 착공을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기로 거의 했는데 네네네. 그게 하이넷 측에서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그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접수하고 내년 늦어도 8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그제만의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지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네. 보면 이게 수입품이 많은 모양입니다. 네네네. 예. 부분을 차지하는 모양인데 그런 관계 등등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충전소가 보급이 미흡한데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도. 그러면 올해 국토비가 반납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집행이 안 됐으면. 2월 할 겁니다. 2월 할 예. 겁니까? 내년도에는 2월 분군 포함해가지고 한 55대 네네. 정도를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결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대한민국이 거의 수소 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일하고 있으니까 일단 하이넷이 수소 충전 인프라가 돼야 이거 살 건데 그러면 이거 민간 4대 사신 분들은 충전소도 없는데 어디서 충전하시려고 이걸 그제서 사셨는지. 지금 민간의 4대를 판매하고 지금 관용을 한 대를 우리가 구입했는데 우리 관용은 우리가 이제 하만에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하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창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창원에 있죠. 창원이나 진주 이제 출장 갈 때 네네. 관용을 충전을 해 오고 민간 부분 4대는 거진 부산 쪽에서 네네. 그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감안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사갔기 때문에 그제 부산에서 그제 오는 길목에 예. 충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있습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내년 8월 달 우리 이쪽에 된다면은 아마 저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집니다. 예, 저희들도 뭐 아마 충격소만 되면 팔리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이게 탄소 포인트제 예. 이제 이게 그게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도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이 부분도 제가 또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억수로 경남 내에도 이렇게 보면 선도적인 곳이 있고 예. 이제 좀 떨어지는 데도 있거든요. 예. 실제로 뭐 김해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뭐 김해 우리하고 인구수를 비교해서도 김해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한 목표를 저는 순천시 한번 이렇게 조사해서 가져왔는데 순천시가 지금 24,013세대가 우리 그 정부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순천하고 우리하고 도시 규모는 비슷하니까 이거 좀 계속 좀 더 좀 확대해서 올려주시기 좀 바랍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가입 배낭이 우리 울산시 기준으로 한 6천 우리 그 500세대, 511세대고 단지가 한 68세대 되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해가지고 가입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데이터가 좀 정부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그제시는 6,438세대인가 돼 있는데 이것도 자료는 또 6,511세대니까 뭐 늦게 반영이 되는 게 있나 봅니다. 예,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기 그 발언을 예. 좀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크게. 예, 뭐 알겠습니다. 중얼중얼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저희가 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형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 그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페인트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 현황을 보면 총 689건입니다. 여기 예. 보면 사실 우리 직원이 부서가 18명 정도 되죠. 예, 저건 18명인데 사실 민원이 이렇게 많으면 업무에 상당히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페인트 분진뿐만 아니라 다른 또 업무도 있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게 보면 이 빛 공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습니까? 빛공에는 뭐 저희들이 빛이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 민원을 한번 안 박아서 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대략적으로도 방해 잘 불- 모릅니까? 예, 계략적으로 제가 이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대기보전 담당주사 반충수입니다. 빛공의 미러는 주로 이제 야간에 그 야간 조명에 의해서 이제 숙면 그 관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에 너무 밝아가지고 또 예. 똑같이 불수면장에 그런 민원이 있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뭐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주로 민원 들어오면 계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조명을 줄이든지 야간에 끄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20페이지 그 야생동물 포획 허가 포획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우리가 포획 실적이 761마리, 2020년은 502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그 피해 방지단에 지금 그 우리가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 착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예. 이게 과장님 그 실질적으로 우리 멧돼지나 고라니나 그 농작물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멧돼지가
오늘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다. 이래가지고 실비로 지급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올해에 220마리, 고라니 282마리, 이 과장님 다 확인한 겁니까?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을 다 합니까? 예.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게? 사진을 제출합니다. 사진을. 예. 이 사진은 좀 확인하기가 힘들고, 예. 멧돼지 같은 경우나 이 고라니는 꼬리를 가져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하는 시군이 있는데 예. 또 이 동물 보호 단체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냐. 그렇게 다른 시군도 그래가지고 사진을 일반 사진이 아니고 그 예. 위치하고 시간하고 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부분이 제일 명확하다고. 좀 이 방법을 사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작물의 야생 동물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예, 이 포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그 포획 방지 틀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실적은 없습니까? 포획 방지 틀은 저희가에서 한 게 아니고 예. 이번 연도에 보면 농정가에서 농정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예.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환경 명예감 시험 뭐 제가 해당 자료를 한번 봤는데 우리 환경 명예감 시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 보니까 예, 지역 주민하고 민간 단체가 한 2명 이렇게 총 4명이면 6명입니다. 6명이. 예, 6명이죠. 예, 이 운영비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운영비가 100만 원에 어디다 씁니까? 이게 지출을. 그 단속을 나갈 때 예. 그 수당입니다. 예. 단속 수당입니까? 예. 1인에 한 5만 원 정도. 1인 5만 원 정도. 예. 5만 원. 좀 이 운영비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 자율 환경 감시단도 있는데 이거는 수질 보전 담당인데 예. 이는 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역 주민 8명인데. 8명인데 예, 한 100만 원 정도도 아니고 이 관내 하천 뭐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보면 명예감시원이나 민간 자율환경감시단도 예.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이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환경명예감시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서는 올해 2021년도부터는 과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 민간 환경 뭐 감시단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시켜서 우리가 우리 시정에 좀 또한데 도움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했습니까?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무래도 환경과 이제 역할이 좀 또 많이 또 상승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또 거제시에서 전국 단위 또 대회도 유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또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근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사실 2020년도 예산도 그대로고 내년 예산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좀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까? 대부분이 예. 보조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뭐 보급이라든지 뭐 유딜 사업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이 이 보조금. 이제 바꾸는 거 이제 친환경 쪽으로 바꾸는 게 이제 예. 보조금이 많이 나가겠죠. 예. 다른 것보다는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세수입 체납의 결손 현황 12페이지입니다. 예. 그 외 수입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 보통 가태료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위반 가태료입니다. 금액 큰데요. 예, 규모에 따라서, 예. 정도에 따라서 가태료, 종류가 다양합니까? 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예. 금액이 이제 그 자료를 그러면 그 외 수입 세부 내역 자료를 예, 좀 주십시오. 그런데 알겠습니다. 징수액, 부가액 다 거치는 거 보니까 예, 이 납부가 철저한 것 같아가지고 어떤 내용이들이 이렇게 납부가 철저합니까? 혹시 그 대충 내용은 아십니까? 보통 부과하면 예. 이거는 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부과하면 요즘 그 질서유지법에 의해서 20% 감개임이 됩니다. 예. 보통 20%막 감개임해가지고 빨리 다 냅니다. 아, 보통 그렇습니다. 빨리 내면 20% 예. 감개되니까 이 보통 가태료 부분은 그진 기업체, 기업체 많이 예, 나가는 거죠. 기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다 빨리 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기업체들이 과태료를 낸다는 말은 기업체들이 뭔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환경 뭐 오염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서류를 뭐 잘못했다든지 뭐 그 벌칙 조항이 뭐 다양합니다. 예, 뭐 다양하겠죠. 근데 이제 몇 건이나 되는지 저희가 이것만 보고는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예, 몇 건에 어떤 문제로 이렇게 부과됐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차후에 이게 보시면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말 같이 들리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내용만 바라봤을 때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계속 같은 게 걸리지 않도록 또 지도 예. 단속 좀 더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15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제 집행 도비 반납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도비 도로 제비 산 먼지 저감 살수 청소차 임사 사업 요거는 우리가 뭐 차를 샀습니까? 아니면 집행이 매우 낮은데 이 부분은 비산먼지 경보제가 발령할 때 예, 예. 우리가 그 도로를 예. 주요 도로 비산먼지가 재비산될 확률이 높은 도로에 그 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예. 별로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2020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이 부분이 아마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물을 뿌리니까 예. 오히려 뭐 더 민해만 생기고 물을 많이 뿌린다고 예. 그렇다고 효과가 그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안 했는데 2019년도에 예. 딱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예. 2019년도에 경보가 2회에 걸쳐 했는데 예. 그때 하고 그 이후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좀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이유가 이걸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이 대한 효과가 별로 미미하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별 공공 일자리 추진 현황에 보시면 이제 희망 근로 사업하고 긴급 일자리 사업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사무 보조 사업으로 2명씩 이렇게 배정하고 있는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때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18년도 했습니까? 예? 전국 대회를 예.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맞춰서 보조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긴급 일자리 사업으로 또 2명 넣었는데 그 이유 따로 있습니까? 이 지속 가능 발전 사무 보조는 예. 지속 가능 발전 위해서 그 컨설팅 홍보라든지 우리 타운스 포인트 컨설팅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 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건 위에 있는데요. 저탄소 녹색 생활 홍보 사업 2명, 3명. 2020년만 해도 5명 이렇게 했습니다. 있어도 또 그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보조로 해가지고 하고 또 사무실 업무도 보조를 하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긴급 일자리라든지 희망 일자리라든지 이게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오게 되면 이 사업은 또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요? 사업이 그때는 또 뭐 그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한번 해봐야죠. 일단 대책 방안을 좀 이렇게 계속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다가 또 없어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 방안을 좀 세워놨으면 1년 좋겠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근무하는데 네. 그래도 사람이 든 자리, 난 자리가 더 크게 보인다고 사람이 이게 관련해서 벌써 10명, 여기에만 7명 올해는 그런데 예.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저 박형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소음 진동 부분에서 예.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공사 현장의 소음 진동 부분입니까? 공사 행장도 있고 공장 소음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일반 그 노래방이라든지 네. 그 생활 소음 부분도 네. 많습니다. 보통 생활 요즘은 추세가 생활 소음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예. 그 뭐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을 개업을 할 때 예. 그 홍보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틀고 그 노래 부르면서 하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분쟁이 났을 때 뭐 층간 소음도 혹시 해당합니까? 아파트가 아파트 층간 소음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가에서 따로 하고 있죠. 건축가 층간 소음 그 위원회가 있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음에 관해서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층간 소음은 아니요, 아파트 층간 소음은 이제 다른 부서의 업무고 지금 예, 소음 진동에 관해서 저희가 365건 예. 총 들어왔는데 그,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그 소음을 현장에 가서 예. 소음을 측정하면 소음에 적용 기준이 있을까요? 공장 소음이 예. 있고 공사장 소음 기준이 있고 예, 예. 생활 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에 적용해 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의 기준에 데시벨에 뭐 미친다 뭐 미치면 행정 지도로서 그냥 하고 미치게 넘어섰다 하면 넘으면 행정 처분입니다. 행정 처분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이걸 365건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다 이거 다 찾아가 가지고 다 저희가 이제 그 기계 들고 찾아가서 예, 이제 하는 예. 겁니다. 예. 이것도 업무량이 막 근데 특히 밤에 들어오면 예, 어떡합니까? 밤에 이게 많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 예. 직원들이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밤에 들어오면 이거 예. 상당히 밤에 어려워. 특히 노래방 같은데 보면 옆집하고 예. 노래방 이 방음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면 옆집에서 그게 소음 그 피해가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경찰하고 같이 나가진 않죠. 예, 뭐 끈끈이 뭐 경찰을 뭐 필요하다면 경찰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뭐 매매 끈끈 그 뭐 경찰하고가 합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외 수입에 보시면 예. 그 수입하고 뒤에 기업체 환경 업무 지도 단속 실적하고 좀 연계가 돼 있습니까? 위반 업소가 14개 예, 나왔는데 예. 요게 요 과태료 예. 쭉쭉쭉 근데 합쳐도 모자라거든요. 근데 더 있는데 요 일부가 요게 과태료가 들어가는 거니까.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게 있고 예. 또 뭐 고발 대상도 있고 예. 뭐 하기 때문에 거기 과태료하고 행정 처분 건수하고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또 아까 야생동물 조금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올해 그 환경과에서 거제시 혁신 접근행정 실행계획 중간 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야생화된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및 재산보호 사업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연 사업 신청서를 관서 사업하고 있는데 둘 다 안 됐어요. 예. 예. 뭐 내용은 법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미리 사전에 좀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야생동물 그 행정 규제 그거는 야생동물 유해 야생동물이 규정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해 야생동물은 아니지만 예. 그 우리한테 유해한 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들고양이 같은 거, 예.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유해 야생동물은 아니지만 야생화된 동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예. 그러면 야생화된 동물 들고양이는
유해 야생 동물에 준해서 우리가 포획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이번에 그 규제 핵심을 연 부분은 예, 들개 부분, 들게. 예, 들개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해 야생 동물도 아니고 유해 야생화된 동물도 아닌 부분에서 그런 동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부분을 야생화된 동물로 좀 지정을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예. 아니, 이 지정을 해서 포획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피해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예.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총기 법적 사용 근거를 부분, 마련하겠다, 그런 총기 사용 부분도 있는데 네. 국립공원 관리 지역 중 자연보존 구역은 총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예. 근데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그냥 동물 그 동물들이 그냥 유해 동물로 지정하기 위해서만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포획하기 위해서 또 포획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 저희들의 선택 사항, 국립공원 지역 안에서는 저희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 예.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그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뭐 국립공원 지역 안에서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 이것을 협의를 합니다. 예. 협의를 하면 보통 그 공단에서는 그게 총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혁신 추진 이렇게 개혁 과제로 이렇게 내놨는데 예. 좀 아쉬운 게 그런 건 조금 더 알아보고 이제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PG 사업 신차 구입도 사실 서류 제출이 우리가 서류만 받지 이게 다 또 정부로 올라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서류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예. 좀 간소화되는 걸 지금 아직 어렵습니까? 그게? LPG 사업 예. 이거는 그 LPG 사업 그 부분은 우리가 LPG 사업 그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예, 예.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폐차하고, 예. 그것을 하거든요. 폐차할 때 그 서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 예. 그 굳이 신차 구입한 사람한테 그 서류를 같은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규제 계획을 좀 혁신해 달라 했는데 예. 그 부분도 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채택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차피 폐차를 해야 나오는 보조금인데 예. 그 서류가 폐차 관련 서류까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구를 한다 이 말씀 저희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한 사람이 예. 노후 경유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한 예. 사람이 굳이 두 분의 서류를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우리가 그 규제 계획을 이었는데 예. 그 부분도 채택이 안 되더라고요. 채택이 안 됐다. 근데 예. 언제든지 또 상황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예. 지금 LPG 1톤 화물차 부분 이제 27페이지입니다. 부분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해서 이게 결국은 전부 다 이제 저희가 환경오염 부분하고 미세먼지 부분하고 다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중국에서 공장을 많이 안 돌렸는지 미세먼지 경보가 일어난 날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한 두 두 건, 분 미세먼지 경보가 아니고 비상저감 조치. 예, 비상저감 조치 이제 예. 할 때 작년엔 두 건, 올해 이제 한 건도 없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도 슬슬 이렇게 중국에서 날라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또 대응해도 반 이상은 다 해외에서 유입하는 거라서 지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스페인에 갔을 때 보니까 네. 뭐 아예 경유 차량을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도 몇 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들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사대문 안으로 예. 들어가. 저희는 아직까지 뭐 공장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추진해서 지금 올해는 30세대 했고 11대 이렇게 했는데 좀 더 확대를 하려면 결국 국토비 확보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보조금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좀 이걸 확대할 수 있도록 더
하고 지금 400만 원, 500만 원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부분은 더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사실 LPG 차량은 조금 더 비쌉니다. 일반 경유차보다. 어린이 자동차, 예, 통합차.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금- 그 LPG 예. 이 자동차 부분은 지난 10월 달부터 당초에 500만 원 정액 지급했는데 예. 700만 원으로 올려. 700만 원 올렸습니다. 예, 예. 언제부터요? 작년 10월 달, 올해 10월. 올 그럼 올해 10월 이후에는 한 건도 지금 이 자료는 9월 30일까지라서 그렇습니다. 예. 몇 대 올해는 지금 2달 동안 몇 대 이렇게 했습니까? 8대? 올해 지금 2달 동안요. 아니요, 저 올해 전체 한 부분. 올해 전체에 지금 아니. 9월까지 11대라고 일단 표기되어 있습니다. PC 자동차 11대 돼 있고 연말까지 26대 할 예정입니다. 아, 예. 지금 이제 보조금이 이제 예, 예. 올라가. 200만 원 더 오르니까 예, 예. 바꾸신다는 분이 예. 이제 많으시네요. 예. 근데 아직은 지금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다음 예. 또 유치원 같은 경우 이제 차들이 계속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바꾸려면 적어도 그 몇 대 정도 파악은 해놓은 상태입니까? 전체 바꿔야 될 수요가 몇 대 정도인지 파악해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보면 그 어린이 통합 차량 이 부분은 예, 사실상 그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신청이 예를 들면 우리가 한 1년에 한 10대 잡아놓으면 한 신청이 한 8대 1위밖에 안 들어옵니다. 예. 뭐 8대도 안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번에도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거는 조건을 바꿀 때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옛날 차를 폐차를 하고 예.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정액 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 그제 10월 달에 내려온 변경안은 이게 이제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폐차를 안 해도 예. 신차만 구입하면 정액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한시적으로 하시죠. 예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갑자기 신청이 수요가 많이 나왔다. 늘어난 그러니까.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지 얼마 안 된 차를 폐차하는 거는 그건 좀 고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이 부분은 정부 지침이 잘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차량을 또 LP 차량 많이 또 해놔야지 네. 또 그걸 사용하니까요. 언젠가는 또 폐차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제가 그때도 요구했지만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이래서 좀 더 많이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무 보고 시간 때 예. 좀 확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가 지금 9월 현재 9대인데 예. 연말까지 하면 우리가 58대를 58대 정도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난 49대나 예,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반영도 됐고 예. 그동안 9월 달까지는 우리가 요 매연 저감 장치를 개조를 하려면 예. 여기서 그 개조할 수 있는 정비 예. 공장이 전부 다 서울에 있어가지고 좀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주민들이. 이거 신청해놓고 또 안 하는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예. 근데 지금 이 부분도 거제에서 연초에서 하천 가는 그 상동 정비 공장에 예. 이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아주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지금 몇 년도 차량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2006년도 차량까지는 다 완료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먼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5등급 차량이 2005년 이전의 차량들인데 예. 2005년 이전의 차량들이고 2006년, 2007년 차량이라도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등급 차량이 거제시에 한 7,400대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가 그것을 개조할 수 있는 공장이 예. 설치됐으니까.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예, 경유차들이 예, 폐차를 유도하고 신차를 바꾸면서 좀 이제 다른 차로 이렇게 LPG 차량이라든지 전기 차량이라든지 수소차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데 네.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감 장치를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이제 저감 장치 신청이 많이 몰릴 때 예. 신청자를 파악해서 너무 오래된 차량이다. 이거는 네. 도저히 뭐 저감 장치를 붙여도 별 효과가 없겠다. 좀 유도를 많이 해주시죠. 그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 정확히는 뭐 모르니까. 예. 예. 그는 뭐 또 신청자의 그 뭐 하나의 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이지만 2000년 사실 2005년 이전의 차량들은 예, 그래도 웬만하면 벌써 1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예, 신검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정말 요즘 시절에 우리 과장님 이야 과에 업무가 가중할 거고 또 우리 그 대기오염 플러스 코로나가 겹쳤습니다. 예, 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 인식하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하는데 특히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그 미세먼지라든가 거제가 참 쾌적한 거제가 될 수 있어야 시민들이 건강히 특히 오분 코로나는 그 회복이 되더라 해도 폐에 엄청 영향이 있어서 회복이 돼도 항상 그분이 몸살을 앓고 있다. 폐에 많이 직격탄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오염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환경과의 행정사업 그 사무감사를 보니까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2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실적을 보니까 열심히 예산도 충분했고 다른 해보다 또 실적도 많이 좋습니다. 그렇죠. 실적도 다른 해보다 되게 좋은데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지적한 것이 그 삼성이나 대구에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드론은 그 지금 발주를 내려가지고 네. 11월 달, 이랬다. 네. 11월 달에 오기로 했는데 캐나다에서 부품 일부가 안 와가지고 조금 연기되는 12월까지는 드론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드론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배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기질 뭐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우리가 뭐 양대 조선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시민들한테는 참 오염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충분히 그 오염 측정을 잘 하셔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충북동에 그 유수지 아시죠? 예, 아파트 예, 예,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연초천에도 나오고 수월천, 고현천 이렇게 해서 예, 정말 주변에 코를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을 조금 그래도 과에서 하시고 시에서 또 총동원해서 했으니까 지금은 조금은 또 겨울철이고 하니까 네. 좀 괜찮은데 봄철이 오면 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던 코로나가 겹치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예민할 겁니다. 그 부분에 예,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봄 오기 전에 처리를 해서 그 냄새나 뭐 모든 것이 시민에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 부분은 유수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네, 협의해서 네, 언론을 해서, 저희가 예.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아이고 있으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7페이지입니다. 탄소 포인트 가입 현황에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니까 개인이 2,617세대, 아파트 53개 단지인데 올해 자료는 보니까 개인이 6,511세대, 아파트 68개 단지로 개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부서에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좀 그래서 이번 연도에 좀 예. 가입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가정에서 더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좀 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 박형구 의원님. 예. 사장님 그 짧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우리 그 그 환경오염 그 우리 방제 장비가 우리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오염 방제 장비가 예. 지금 연초댐 예, 인근 그 주민 마을에 저 마을 창고에 예. 일부가 있고 우리 시청 내 창고에 일부가 있고 시청 그렇습니다. 내에도 창고에도 있고 예, 조금 있고 우리 그렇습니다. 그 연초댐 인근에도 있고.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환경 오염이 되었을 때 방제 장비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충분하게 뭐 보유는 돼 있습니까? 법적 보유량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뭐 흡착부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20kg 뭐 한 200박스 정도 되고 있고, 예, 뭐 오일 핸스 20m에 한 3박스 정도 있고, 뭐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뭐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뭐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예. 기본적인 장비는 다 갖추었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대형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예. 그 장비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응급적으로 업체에 그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예. 우리 그 오염 방제 장비에 예. 사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그 과장님, 예. 그 16페이지에 이건 좀 그제에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베스 퇴치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제도 베스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겁니까? 우리도 저 베스가 있는 줄 처음 몰랐습니다. 몰랐었는데 어떤 주민이 한번 그 베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 그제는 베스가 처음에는 뭐 없는 걸로 알았었는데 네. 그 지난 여름에 베스가 있다 하는 것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민원이 들어가지고 그래 아니야 다를까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연초천하고 네네. 그 가서 확인을 조사를 가봤습니다. 네네. 가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베스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확산하기 전에 네네. 지금 뭐 당장 예산은 없고 네. 베스에 대한 관련된 예산은 없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이 일자리 네네. 이 부분에 지금 한 5명 정도를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뭐 하루에 이제 이것도 이제 그물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포획을 할 수는 없어요. 낚시로 합니까? 예, 오로지 그 이제 뭐 또 그물이나 이런 것을 하니까 그 내수명의업법에 이런 것을 못하도록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오로지 낚시만 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뭐 많이 잡을 때는 한 10마리 정도 됐고 뭐 못 잡을 때는 꼴방 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번 들어오면 예. 끝났다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확산을 그래도 확산을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내가 보니까 이거 네. 연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계속 하셔야 그래서 돼요. 이 부분도 한 내년부터 해가지고 한 4월 좀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네네. 해야 될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7페이지에 우리 국가공단 관리 현황에 예. 옥포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은 2회 점검했는데 삼성중공업은 점검 횟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네. 2020년 기준입니까?
19, 20입니까? 여기 비산먼지는 우리 통합정경 규정에 보면 네네. 우수 관리 아, 업소는 1년에 한 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민원이 대우조선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이 생겨서 예를 점검을 했고, 네네. 그렇지 정기 점검은 뭐 간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습니까? 간 적이 없는데 네네. 원래 이 감사 기간 이후 네네. 그다음에 또 2019년 이전은 네네. 간 적이 있습니다. 있죠. 예, 한 번은 저도 따라간 적이 예, 있습니다. 이 감사 기간 내에서는 이게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돼가지고 예. 한번 같이 갔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19페이지에 조업 정지 내역을 이거 기업 장경 업무 예. 조업 정지는 좀 큰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예. 내역 제출 좀 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개인 하수 처리 시설 22페이지에 이게 사실 수원 상문동 지역은 하수 배출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법 그 기준 초과가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4곳이 있네요. 24곳 있는 이것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과장님,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거제시가 우리 환경과가 지금 발주하는 용역이 거의가 보면 온실가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예, 내용이고 이거는 뭐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용역들이라서 대부분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행한 용역이 있습니까? 법적인 용역입니다. 그러니까요. 용역이고, 예. 도로 뭐 아니 그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요. 예. 제가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예. 우리 시가 예, 이 우리 시의 온실가스 문제든 환경 문제든 등등등 해서 예. 그 자체적으로 꼭 이러한 용역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용역이 있냐고요. 폭염 쿨링 포구 사업. 그거. 예. 그거 말고는 나머지 다 법정 그다음에 용역이다. 도로 살수전 전용차 임차 운영 사업.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말씀하시니까요. 예. 도로 살수 전용차 임차 운영 사업 43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이게 이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겼다 이런 뜻입니까? 그 살수 살수차 사업은 전용 업체에다가. 연구 용역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17페이지에 국가공단 관리 현황이에요. 예. 10월 달에 JTBC에서 그 조선소 바다 침척물 그 오염 사태 보도한 거 보셨습니까? 보진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안 봤다고요, 그거를? 못 봤습니다. 예. 왜요? 아니 전국적으로 조선소 밑바닥이 지금 페인트며 각종 유해 물질로 지금 뒤덮여가지고 엉망진창이다라고 했고 그게 우리 지역에 관한 보도인데 그 담당 부서장께서 그 보도를 안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뒤늦게라도 찾아보시면 되죠. 유튜브에 깔렸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겠네요. 내용은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책을 대응을 한 게 있습니까? 이 국가 산단의 우리 시의 권한이 아니에요. 원래 관리 권한은 예. 관리 권한은 아니죠. 예. 그럼 우리 시에서 일어났으면 우리 시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런 대책도 없었네요. 우리 시는 대응을 내놓은 것도 없고. 그 부분은 바다 부분은 또 저희가 환경 관련법이 예. 미치지를 못합니다. 권한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는 해양 관련 법에 해양오염 방지법이라든지 연안오염 관리법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 지금 이런 뜻인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게 예. 어쨌든 예.
제가 볼 때는 뭐 업진흥과나 뭐 예. 해양항만과나 이쪽 소관 업무일 텐데 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보도를 보고 아 이거는 바닷속 환경이 지금 심각하구나 환경 문제가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건 이제 업진흥과 쪽의 업무라고 보도를 하더라도 환경에 관한 문제인데 예? 그런 쪽에 있어서 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도 낚시를 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참 이런 말 하기도 참 그렇고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26페이지예요, 과장님. 예. 그 슬레이트 처리 현황 아까 우리 7천 가구 정도 지금 전체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올해까지 했을 때 총 누적 사업량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누적계는 제가 지금 안 뽑아놨는데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75가구, 2015, 65. 아니, 그걸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하면 예. 어떡합니까? 총 한 누적은 기본이죠. 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육. 한 700동 정도 가까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누적 700동 한 10%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예. 그죠? 예. 한 6년 동안. 예. 그리고 매년 우리가 지금 200동을 한다 그러면은 6천 세대 남았다고 감안하고요. 예. 한 20년. 매년 200동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한 20년 넘게 30년 걸리죠. 예. 30년. 그러니까 이 속도대로 가면 슬레이트 지붕 거제시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30년이 지나야 예.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그 중간에 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전히 해소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러지 올해 저희가 할 양이 이 당초 뭐 당초에 한 170동 하려고 했는데 한 아니 그렇게 구체적인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추세대로 가자면 예. 30년 동안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담당 부서장으로서 아닙니다. 이거는 좀 시급하고 시민의 안전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 더 좀 신속하게 기간을 앞당겨야 된다. 예. 뭐 예산을 늘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신속하게 판단이 어떠시냐 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신속하게 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걸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됩니까? 한 적어도 뭐 한 1년에 한 300동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기간을 한 10년 정도 더 줄여야 된다. 예. 이런 계획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려면 예산이 늘어야 되겠죠.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그런 거를 업무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한테나? 예산 요구를 우리가 좀 더 내년도에가 몇 동 할 계획이에요? 내년도 한 300동 이상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 200동 하는 걸 300동으로 늘린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예. 올해도 300동 아닙니까? 올해도 지금 집행잔액을 다 하면 한 280동 이상 될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랑 똑같은데 예. 무엇이 그게 크게 달라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니 부서장님 판단이 예.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속도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계획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 그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10년 안에 싹 다 이거 처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네. 이거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냐 네.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무리 우리가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1년에 있다가 부서 바뀌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업무를 보는 동안만큼은 네. 이 업무에 관한 한은 이렇게 가는 것이 답이다. 이 정도의 판단과 소견을 가지고 이거를 좀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안 됩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1, 2년이 끝날 일이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2, 30년을 가야 된다는 일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모든 것은 또 예산 반영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비 보조를 더 받든지 예, 예. 아니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지출 예산 중에 우선순위에 이걸 좀 두도록 하든지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서라도 예. 연간 6억인데 어쨌든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늘긴 했어요. 그죠? 예.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탄소 포인트제 다른 의원들 지적하셨는데요. 예. 연결되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탄소 절감하자는 거 아닙니까? 탄소 예. 포인트제가 예.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시민들이 탄소 배출량 줄이자 이러면 어려우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전기라도 줄이면 전기를 에너지 사용량. 만들기 위해서 발생되는 예. 탄소가 당연히 줄어드는 예. 거니까 이제 예. 전기 요금도 아껴서 좋고 그죠? 예. 물 우리가- 사용. 예, 예. 여러모로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 건데 이건 말고 예. 탄소 포인트제 말고 우리 시민들이 저탄소를 위한 어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시민운동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말입니까? 아니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 하더라도 아 이런 거 정도는 하면 좋겠다라거나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모든 생활이 뭐 어찌 보면 탄소하고 다 연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음.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음. 그렇고 우리가 뭐 물론 뭐 가스나 뭐 물 사용량, 전기 사용량 줄이는 거는 뭐 기본이고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서 뭐 전략하고 좀 작게 쓰고 그렇지. 쓰레기 배출량은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아마 탄소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업무도 뭐 보면 기본 베이스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하는 업무들이 전부 다 탄소하고 배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우리가 뭐 탄소라 그래서 예.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직접적인 화석 연료만 쓰는 게 아니니까 예. 우리가 시민들이 다 예. 간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라서 그러면 예. 과장님이 참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정부의 계획도 2050년 탄소 중립국을 선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 계획은 나온 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기업들의 반발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봐지고 예. 예상이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목표는 그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예. 최근에 발표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자,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또는 기업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계획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를테면 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함 이름을 뭘로 붙이든지 상관없어요. 뭐 기후 위기 대응이라도 좋고 뭐 탄소 절감을 뭐 배출 절감을 뭐 목표로 해도 좋고 어떤 것은 상관없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거제시가 뭐 머릿속에는 매일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예. 아직 생각해 본 적은 그죠? 예, 예. 계획을. 이 탄소 문제는 솔직히 지역적인 문제도 아니고 지역에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에서도 중요하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과장님 말씀 맞는데 전 특히- 세계적인 문제인데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 거제시에 사는 김용훈이라는 시민부터 이게 돼야 무엇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방 정부와 시민들의 저는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9월 10일에 시정 질문을 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서 지방 정부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두 예. 개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개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 한 군데는 한 30개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한 80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여기 가입 좀 해라. 예. 가입 좀 해가지고
도대체 86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아까 말씀처럼 우리 거제시만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후위기가 대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하나둘 이게 넓혀가야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게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완결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가 좀 다른 거는 막 앞서가면서 왜 이런 건 이렇게 좀 뒤처지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 시정 질문도 그때 했는데 혹시 그 시정 질문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의원이 시장님하고 네. 그 단상에 서가지고 40분 동안이나 네. 본회의장에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담당 부서장 지금 석 달이 지나갑니다. 그럼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아 이거 이러이러한 그 보니까 이거는 필요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딱 하나만 놓고 보면 과장님이 저희보다는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특정 주제 하나만 놓고 보면 저희가 더 전문가일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예. 각각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16명의 의원들이 각자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같은 과 전문 부서라 하더라도 아 우리가 이거는 몰랐던 부분이 있었네 또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깊이 고민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죠. 그러라고 시정 질문을 하는 거고 5분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정 질문을 한 지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이 참여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할지 말지조차도 지금 전혀 검토조차도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시정 질문 그거 뭐 하나만 아니겠어요? 시장님은 답변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내려가면 끝이고 담당 부서에서는 후속된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뭐하러 그 오랜 시간을 자료를 뒤져가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합니까? 저는 좀 뜻밖입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 좀 가부간에 뭐가 좀 결정이 나온 좀 이렇게 판단이 있을 줄 알고 생각은 말씀을 앞으로 많이 드렸는데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뭐 이 문서화되고 이런 거는 몇 개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한 게 지방정부 가입하십시오. 거기 기기위기 대응 거제시도 연간 해봐야 뭐 몇백만 원밖에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관 담당관 만듭시다. 거제시에 환경과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기획산 담당관에다 안에다가 담당 팀을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시민들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야 안 됩니까? 시민들은요, 기후위기 대응 그러면요,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때 시장님도 그 답변 하셨잖아요. 시민들이 동의하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뭐 조례도 만들고 뭐다고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이미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가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 억제 문제, 기후위기 대응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밖에 현재로서는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좀 계획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어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과장 발언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위생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생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위생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 주무교장 임순복 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힘들어서 차석이 대신 왔습니다.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생과장 원순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이라면은 뭐 보건소만 고생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위생과가 맞습니다. 민원 처리하고 현장 부딪히고 막 또 우리 저 소상공인들 달래가면 영업 중지시킨다고 중지죠. 영업 제한시킨다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영업 중에 네. 저 영업장 외 영업해가지고 좀 뭡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횟수도 있고 또 지도 나가는 횟수도 좀 있죠. 예. 뭐 많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따지고 보면 또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실내 영업장을 벗어나서 사실은 조리만 안 되고 조리가 되는 음식을 들고 와서 먹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과도한 규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검색을 이제 계속 해보니까 이제 뉴스 검색은 뜨는데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그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지고 2021년부터 영업장 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은 붙겠죠. 예. 그런 게 있던데 그는 현재 그 움직임은 사실입니까? 사실은 처음에 거론은 그렇게 됐었고 식약처에서도 아마 검토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법, 건축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좀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 식품 이제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미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예. 그게 자 그렇군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 일부라도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건 남의 나라 얘기지만 프랑스 파리가 영업장 외 영업, 카페 테라스 영업을 우리는 요 카페 외국을 보면 막 그게 합법적인 것 같은데 그 합법적이 아니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제 관광 호텔 쪽에 그거는 돼 그쪽은 있죠. 합법으로 돼 있고 그 관광 위에는 특구하고 관광 호텔하고만 이제 예.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건 안 되는데 아예 프랑스는 이제 풀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코로나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실은 이제 지역에 이제 카페촌이 형성이 되고 또 그 제도가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카페도 생기고 한데 또 이게 또 사람 간 거리를 띄우라는 또 흔히 이야기하는 좀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 사실 생각했는데 그럼 지금 그거는 이제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우리 거제시도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의견을 제출할 때도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아마 식약처 쪽에서 그렇게 가닥을 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참 아쉽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 26페이지에
그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있죠. 네. 이게 연간 사업비가 5억 1,800만 원이 들어가고 직원 수가 11명입니다. 네. 이게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영양 위생 관리 지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짜주죠. 레시피 짜주고 예. 식단 짜주고. 식단 짜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위생 관리라든지 네. 이런 거 다 같이 해줍니다. 위생 관리. 예. 예.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식단을 짜가지고 애들 이제 먹는 것도 한 번씩 식사 시간 때 가서 식사 질도 확인을 하고 합니까? 예, 지도하고 확인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 영아는 1,900원, 유아는 2,400원 이래가지고 최저 급식 단가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는 이제 위생과하고 상관이 없죠. 예. 얼마가 이제 쓰여졌는지 예, 그런 거는 저희들하고. 그런 거는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만약에 예.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고, 아니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어제 이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은 이제 급식비를 이제 인상을 해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 정량화된 돈이라는 걸 보내는데 예. 이 정량화된 그러니까 이 돈이 예. 우리 애들 입으로 들어가느냐 원장님 호주머니로 들어가느냐 이 두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보니까 우리가 어제 뭐 그런 얘기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결국은 이게 100인 이상 되는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체 사실은 이렇게 큰 규모의 영양사에 해가지고 뭐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려스러운 것은 100인 미만에 그리고 또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급식 단가를 올렸다 우리가 그러면 1,900원짜리가 뭐 2,400원이 됐을 때 2,400원의 표준 식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또 2,400원짜리 2,900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 표준 식단 개념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금액에 맞는 한 끼에 2,400원짜리는 이 정도다. 라는 어떤 이 정량적인 어떤 식단을 만들고 그걸 100인 미만의 그 어린이집으로 내려보내고 또 그 표준 식단에 준하는 그 음식을 우리 회사에 보니까 집단골비서 맨날 점심 찍어가지고 어디 보고를 하더라고요. 오늘 어떤 게 됐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야 우리가 예산을 실행을 하더라도 이 점검이 가능한데 예산만 가고 우리 애들 입에 그 금액이 인상되는 금액만큼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를 이게 원장님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좀 아니다. 저는 우리나라 예전에 은행에 가면 세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 번호표 하나 갖다 놔보니까 세치기 없어지듯이 저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합의가 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까지 좀 확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여성가족과에서 뭐 일일이 하는 거는 그런 거고 아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11명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물론 일이 하나 늘면 힘들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영양사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돈이 늘어나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 위생이라든지 영양 부분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늘어났다고 해서 뭐 레시피가 틀려지고 틀려줘야죠. 예, 그렇지는 아닌가요? 않습니다. 예. 지금은 아이들이 아니, 그 연령에 맞는 레시피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예, 뭐 원장님들이 저는 그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중에 예. 제가 이제 떠오른 생각은 어쨌든 그제시 위생과에서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를 연간 작은 돈도 아닙니다. 5,800만 원을 국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 급식은 그렇게 또 관리를 좀 시키면 되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럼 지금 이제 위생과 과장님은 좀 부정적이신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위생과하고 뭐 여성가족과하고 누가 되든 뭐 저는 좀 그런 게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아이들 입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급식 지원센터가 생긴 거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식중독 발생 예방 목적도 있고 네. 영양상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식단밀 실- 레시피 제공도 실제- 하시네요. 예, 실제 주 업무는 위생 관리가 주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집단급식소 어린이 시설에 한번 발생을 하면 확산이 금세되거든요. 그래서 식중독 예방 사업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시피 제공하는 거는 영양이 있으니까 더불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전체적인 저 먹고 식단에 뭐 업이 되고 하는 거는 유성가족과가 맞는 것 같고 저희가 또 그쪽에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계속 다니시잖아요. 단위 1041일이나 방문지도 교육을 하시니까 방문지 그 업에 좀 포함을 시키자는 거지. 안 그래요? 표준 식단도 제공. 이 식단은 뭐로 그럼 제공합니까? 이게? 식단밀 레시피 제공되어 있는데. 이제 그날에 이제 아이들한테 오늘은 그 연령에 맞는 식단을 이제 그러면 이제 고기라든지 레시피는 제공했다 레시피- 칩시다. 예. 이거 보니까 식단 108종 레시피 51종인데 예. 그렇게 제공하고 남은 끝입니까 그럼? 그 대신 이제 위생 관리를 하죠. 피드백은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사실상 이제 한 번씩 한 달에 한 그-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아니고 뭐 아니, 한 달에 한 레시피 제공 번씩- 지원센터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업소마다 네. 어린이집마다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이 질문 계속 길어져봤죠. 근데 예. 우리 여기서 결정 낼 건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 한번 고민을 오죽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오죽 가까워 우리도 뭐 예산이란 게 예산의 목적대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 시스템을 한번 정립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질문 점검할 마치겠습니다. 때,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 17페이지 우리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 실적을 이리 보면 예, 뭐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126개소 우리 과장님 그 음식문화 개선 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네. 이 합은 좀 안 작습니까? 1년에 근데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캠페인 하는 것도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사실 캠페인은 예. 힘듭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이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면 좀 이 음식물 좀 어떤 음식물 우리 음식 줄이기를 예. 좀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조금 좀 늘려주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에 대한 홍보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우리 그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가 식당에 이리 가면 우리가 음식물 이렇게 좀 반쯤도 남은 통에다가 또 정수기에다가 떼가지고 또 물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예. 이런 물 관리를 좀 한번 뭐 식당 업소에서 좀 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가 식당을 이리 영업 그 소를 신고를 하려고 하면 지하수 식당 업소도 있죠. 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품위생업소는 우리 1년마다 수질 검사를 받아야 되죠. 예. 예. 이거는 좀 뭐 검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겸용하는 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식당들이. 예. 이제 우리 상수도만 전용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주로 상수도만 전용하는 데가 많고요. 예. 이제 지하수하고 같이 쓰는 지하수하고 데는 상수도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몇 개수 안 많다. 됩니다. 예. 예. 그럼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지하수의 검사를 수질 별도로 검사를 받아야 되죠. 예, 예. 예. 아무튼 이런 먹는 물 관리에 예. 조금 뭐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도 점검 시에 같이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병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래도 보건소와 더불어
업무 과중이 탑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6,870개 업소 코로나 이제 예방 위생 업무를 추진하셨죠. 그리고 점검 실적이 22,654회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올해 지금 아직 9월달 기준으로 2만 번 이렇게 가셨는데 예. 실제로는 한 3만 번 이렇게 지금 또 1.5단계 어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발송할 공문도 많고 정말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뒤에 계장님들과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이거는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희망 근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타 부서들은 다 지원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생과는 안 받고 있어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위생과는 저 희망 근로 사회 필요하면은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위생과는 또 전담 그 위생 점검에 하는 예,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 이제 점검하는 거고요. 실제로 예. 이제 업무가 사무 업무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예, 예.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단계가 이제 올라갈 그 때다. 지금 저 공문서도 발송하고 이래야 되거든. 그 발송을 하고 이러면은 부서에 예. 우리가 인원을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 이제 공문 이제 생산은 이제 위생과에서 하지만 예. 발송하고 또 점검할 적에는 부서의 인원을 차출을 좀 협조를 받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당장 필요할 때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가 지금 협조를 26명 지금 협조를 받아나오고 지금 받았습니까? 예. 아, 다행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저희는 거제시는 그나마 이렇게 계속 환자가 발생을 뭐 해외 유입 말고는 8월달 이후에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저 마스크 착용부터 시작해서 점검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저 위생과에서 업소에 공문 발송한 것만 48번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면 49번이 나가거든요. 지도 점검은 4천 장씩만 50번 정도 나갔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이제 그 전에는 1,200장 정도씩 해가지고 예. 48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4,800건 해가지고 또 새로 나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점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거 행정 절차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 코로나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답니다. 얼마 전에 또 마스크가 또 강화되는 바람에 요새 마스크가 관련 일반 민원들도 거의 하루에 10-6건씩 올라오거든요. 전화로 해서 점검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앙대는 점검을 한 5군데는 가고 예. 또 전화로 해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무언의 격려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